이제 슬 마무리하죠. 좀 더 필요하더라도 슬 마무리하고 우리 변동별곡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3페이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정보들이 좀 있어요. 자, 작품 제목은 금강별곡입니다. 금강별곡은 반동별곡, 서경별곡 마찬가지로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소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애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렴동을 들어가서 반석 위에 다리 쉴 때 어디서 오는 물이 높은 돌로 떨어지니 뛰느니 구슬이요 뿌리냐니 백설이라. 자, 일단 구슬, 백설 밑줄 쳐주세요. 자, 봐봐. 이게 뭐냐면 물이 돌로 떨어지는 게 마치 구슬, 마치 백설이라고 말하는 거고, 일단 둘 다 당연히 비유고요. 따지자면 은유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은유법 밑줄 쳐주시고요. 왜 대꾸인지도 알 거야. 뛰느니 구슬이요 뿌리나니 백설이라. 너무 대꾸법이고요. 태도가 영탄적이라는 거야.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 보고 일어나서 백탑을 찾으리라. 우리 백탑이라는 곳을 찾으러 떠납니다. 차츰차츰 들어가니 들구경이 더욱 장하구나. 열애탑과 다진탑과 증명탑과 다보탑과. 자, 그래 오른쪽에 열거만 밑줄 쳐주세요. 탑을 열거하고 문탑, 은탑, 여러탑, 돌 모양이 비슷하다. 자, 오른쪽에는 또 서책, 책을 쌓은 모양, 뒤주와 합동을 고인 모양, 간 모양, 우산 모양. 그래, 여기 딱 바로 쳐주시고 오른쪽에 써주실래요? 이번에는 돌의 모양을 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마다 물형이 있어요. 돌마다 특정한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태를 묶은 듯이 층층이 들어서니 앞뒤로 각각 모양, 옆을 본즉 또 다르고 가까이 보던 고동, 멀리 보니 또 다르다. 여기도 사실 대꾸야. 사실 고전, 운문, 고전, 산문의 대꾸법, 서리법은 찾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특정 부분에 집어서 여기 대꾸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거 대꾸법이네, 보고 이거 서리법이고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 뜻이네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눈으로 둘러보니 두 손이 분주하고 손으로 가리키니 두 손이 겨르럽고. 자, 요것도 대꾸입니다. 입으로 말을 한즉 입 하나로 어이하리. 입 하나로 어이하리는 뭐겠어? 이거는 설이겠지, 그치? 해석하면 입 하나로 어찌하리. 무슨 말입니까? 입 하나로 두 손으로 두 눈으로 이 수많은 탑들의 모양을 전부 다 보고 만지고 묘사하기는 모질하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이다 이 말이겠지. 정신이 산란하고 생각이 분주하여 금강산 좋은 소문 소문 보태었다 하였더니. 그래 오른쪽에 밑줄 쳐봐. 이 금강산의 소문이 화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 화자가 금강산에 왔잖아. 이제야 직접 보니 말 모자라 걱정일세. 그래, 예전에는 이 금강산에 대한 각종 소문들 이거 좀 과장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할 말이 모자라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쳐주세요. 금강산이 너무나 아름다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는 의미.
금강산 이랬는데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금강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금강산의 비경에 대한 화제 감탄 밑에 쳐주시고 그곳을 지나가니 길이 점점 험하도다. 비탈로 돌아갈 때 나무 난간 조심하고 개신대에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어려워라. 낙엽이 묻혔으니 발 디디기 위험하고 휘추리가 얽혔으니 엎드려야 나가리라. 싹 다 대꾸법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지 뭐 굳이 안 적어도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길이 점점 험해지는 거야 지금. 그냥 길이 험해짐 이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각 부분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딜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 고전 원문에서는 더 중요해요. 한문에서도 그렇고. 백탑이라는 것이 듣던 것과 다르도다. 조각조각 허연 돌을 다시같이 베었으니 동그랗게 높은 거동 20아람 넘으리라. 백탑은 이 아니구나. 다시 찾아보리로다. 자, 폭포수 떨어지는데 겨울눈 그쳐있다. 자, 겨울눈이니까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죠. 겨울눈 밑줄 쳐주시고 얼음을 건너가니 동지석달 경이로다. 길은 끊어져 있고 갈 곳이 전혀 없다. 시장하면 어렵기로 솥에 쌀밥지었더니 자, 시장하다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새 시장하다는 말 그래도 왕왕 쓰잖아.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따라오던 계집들이 물가에 밥 시키고 갓 뻗고 동옷 뻗고 맨상투 바람에 미투리 신고 다음 길 없는 물속으로 이돌저돌 건너가며 제3군이 인삼 찾듯 사냥꾼이 매를 찾듯 그네 지규 밑을 쳐주시고 허기져서 술막 찾듯 밤길 잃고 인가 찾듯 다 지규야. 가다 쉬고 쉬다 가서 기어 올라갈 때 새 소리도 못 듣거든 인적이야 있겠느냐? 요것도 설이네. 인적이야 있겠느냐 설이법이고 평서로 바꾸면 방금 뭡니까? 인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본인이 화자가 백탑이란 다보탑을 찾기 위해서 되게 험한 곳 사람이 뜸한 곳을 찾아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백탑과 다보탑을 보기 위해 화자가 겪은 힘들고 고된 과정을 열거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만산에 막힌 것은 측백나무뿐이로다. 햇빛을 가리우고 또 한 탑이 내다르니 주겸주겸 괴인돌이 백탑의 몇 배로다. 어이한 재주로서 저렇게 만들었는가. 세 글자를 새겼으니 그래. 지금 요 앞에 한 탑 주겸주겸 괴인돌이 백탑에서 몇 배인 어이한 재주로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화자가 감탄하게끔 만든 탑이 뭐라는 겁니까? 다보탑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다보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쭉 앞부분에 나오는 게 그거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산이 깊어 막다른 골 되었단 말이니까 점점점 깊은 산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할 일 없이 돌아오니 분하고 여럽도다. 그래 오른쪽에 밑줄 다보탑은 발견했어. 발견 못한 거 아니야? 근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어떤 분함 뭐 이런 것을 느낀 겁니다. 아쉬움 있잖아. 할 일 없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 할 일 없다는 할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야.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은근 나옵니다. 올 적에 올라간 곳 내려온 수 전혀 없어. 지팡이와 버선신을 다 던져 내려놓고 저 지로슴과 하인시켜 우통 벗고 내려가서 제 어깨로 네 발 받쳐 주춤주춤 기어나려. 그래 그러니까 봐봐.
지금 다보탑이랑 백탑을 찾아서 정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못 내려가겠어. 그래서 하인들, 지로승 막 이런 애를 시켜가지고 야, 너 내려가. 그래서 하인들이 이렇게 막 힘든 와중에 어깨로 이 화자의 발을 받쳐서 내려오게 도와준 거예요. 이것도 내용의 맥락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하인이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포착을 하려고 여기까지 들어온 건데 내가 갖은 고생을 다 하네. 내가 양반이잖아. 별별 꼴을 다 본다. 별별 일을 다 겪는다 이런 거예요. 생각하니 우습도다. 구경이 고경일세. 근데 오른쪽에 위쪽에서 하인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구경이 고경이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러 가는 게 곧 고생이다. 이런 길로 도로 내려 영원한 이 어디던가 미륵봉 장안거동 놀라움이 끝이었다. 그래, 놀라움 이거 뭐야?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야. 있잖아. 특히나 운문에서 화자의 정서가 다이렉트하게 제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시라는 것이 뭐예요? 상징의 문학이잖아. 정서를 숨기는 문학이잖아. 그래서 직접 제시는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늘 땅 생길 때 어느 풀무 솜씨로 돌 하나를 조작하되 저다지도 영특한가. 그래, 뭐야? 지금 뭐에 대해서 놀랍다, 영특하다란 말 하는 겁니까? 미륵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다지도 영특한가? 오른쪽에 밑줄 쳐주세요. 설이에요. 그리고 미륵봉의 모습에 어떤 감탄하는 화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적하고 외진 저 암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여러분, 암자가 뭔지 아십니까? 절이에요, 절. 자, 오른쪽에 속세와는 다른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이라고 느낀다 밑줄 쳐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로다가 뭐야? 이 세상이 물건이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신성하고 신비롭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서 회룡 상원 뽑기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의문을 표현해서 의문의 형식이고 의문이 아닌 게 소리였잖아. 밥 먹었어? 먹겠냐? 이게 소리라고. 숙제했어? 했겠냐? 이게 소리라고. 자, 회룡 상황 뽑기 시작합니다. 을사년 여름, 나는 양주에 홍씨의 장원을 빌려 임시로 몸을 붙여 살았다. 자, 몸을 붙여 살았다는 건 좀 새들어 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원은 도봉 아래에 있었다. 어느 날 시유가 크게 내려, 이 비육자니까 비겠지. 밤새도록 그치지 않더니만 이튿날 늦지막이 개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회룡사 앞에 폭포의 물줄기가 매우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렵사리 가마를 준비하여 시내를 건너 덩굴을 헤치고 갔다. 그래, 오른쪽에 작가의 체험 밑줄 쳐봐. 회룡사의 폭포에 화자 작가가 방문한 거야. 이거는 있잖아, 교술 관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나는 무조건 작가야. 폭포에 물방울이 쏘아대는 기세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므로 폭포 좌측으로 난 길을 통해 곁눈질로 멀리 바라보며 마치 버리고 가는 듯 훌쩍 올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자. 자, 여기로 이제 폭포가 막 칼칼칼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폭포가 너무 거세니까 다이렉트로 일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물줄기가 너무 거세니까. 그래서 마치 두고 가는 듯이라 그랬잖아. 쥐빙 돌아가지고 요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래서 어디에 다다랐대? 원류에 다다랐대.
원류가 물이 흐르는 원천이라고 돼 있잖아. 아, 폭포에 물이 흐르는 원천 어디겠어? 뭐 대충 이쯤이겠지, 그치? 삥 돌아가서 여기로 이제 다다른 거야. 그리 거세게 흐르지 않기에 비로소 옷을 걷어붙이고 건넜다. 그래. 요 원료를 이렇게 막 물이 막 흘러요. 여기를 건넜습니다. 언덕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로 폭포를 낀 채 암석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았다. 잠깐, 방향이 반대긴 하네.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내려가. 여러분 기준. 근데 이 사람 기준으로 몰라. 여러분 기준으로 보자.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폭포를 끼고 암석 위에 앉아 아래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서 여기 이제 길이 있다고 쳐봐. 여기 암석이 있어.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암석에 앉아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폭포가 있어.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이 도봉에서 발원하여 대략 10리쯤 흐르다가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바위를 맞닥뜨린다. 우뚝 솟은 바위는 높이가 거의 5, 6장 정도인데 물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빠져나가려고 다투며 몸을 조인 채, 자 그래 오른쪽에 물이 몸을 조인다. 의인화 밑줄 쳐주시고요. 떨어지니 솟구쳐 흩어지는 것도 있고 서서 뛰어오르는 것도 있고 거꾸러져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재빨리 곧바로 쏟아지는 것도 있었다. 어떤 것은 소용돌이치며 끌어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딪히며 부서지기도 하는데, 그래 오른쪽에 밑에 쳐주세요. 이게 잘 흐르다가 어떤 바위를 만나서 이 바위를 물이 피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보니 이 물이 솟구치는 것도 뛰어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쏟아지는 것도 끌어오르는 것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쳐봐. 흐르려는 물의 다양한 형태가. 많기로는 천섬의 구슬과 같고 지규죠. 시끄럽기로는 만개의 우레와 같았다. 자, 그래 물이 떨어지는 모습, 소리. 자, 모습은 호슬, 소리는 우레에 비유를 떼어 나를 따라 유람하는 사람들 모두 탄성을 질렀고 나도 마음과 눈으로 꽤나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경험입니다. 경험은 그냥 뭐예요? 필용사 앞에 있는 폭포를 관찰한 경험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술갈래잖아. 우리 교술갈래 키워드가 뭐죠?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잖아.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깨달음이 제시가 돼야 합니다. 우리 깨달음 할게요. 한참 뒤에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하늘이 물을 생성하면서 어찌 그렇게 하였겠는가? 이거 서리법이지. 어찌 그렇게 하였겠는가가 무슨 말이야? 하늘이 우리들이 관찰한 것처럼 솟구쳐 흩어지는 것도 서서 뛰어오르는 것도 거꾸로서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하늘이 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지? 소리법이네요. 그치, 서리법이야.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를 뿐이다. 허하면서도 실하고 유하면서도 강하며. 자, 허하면서도 실하다는 건 가짜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같고, 유하면서도 강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흐르게 함이 없어도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의 일정한 법칙이다. 그래 봐봐. 물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의 법칙이야. 자, 봐봐. 떨어지다가 여기 이제 중간에 툭 튀어나온 바위가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바위가. 툭 튀어나온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로 막 흐르는 애도 있고 부딪혀서 튀어오르는 애도 있고 막 갈기갈기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애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잖아.
떨어질 때 튕겨 나가거나 흐르는 물의 모양이 되게 특이하고 경이로웠다는 거잖아. 근데 글쓴이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바위에 의해 일시적으로 왜곡된 물의 속성일 뿐이지 물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속성은 아니라는 거야. 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뿐이라는 겁니까? 흐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봅시다. 지금은 바위에 의해 잘못되어 그 형세는 크게 치달리며 다투고 그 형상은 날뛰며 미친 듯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물이 본성을 잃은 것, 이 탄식할 만한 이름을 모른 채 도리어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지르니 어찌 그리도 미혹한가. 그의 오른쪽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 바위에 부딪히거나 바위 사리를 흐르려고 막 흩어지고 부서지고 하던 물을 보고 감탄하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는 거야? 저건 물의 본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훼손이 된 물의 속성일 뿐인데 저건 탄식할 일이야. 물의 속성에서 물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감탄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 이 교과서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수록이 되는 기는 보통 요 깨달음이 사실 폭포 혹은 물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경우는 없어. 어디까지 가야 돼? 인간까지 가야 돼. 봐봐. 나는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그래, 오른쪽에 유추의 방식 밑줄 딱 쳐야 돼. 유추. 자, 유추가 뭐죠? 유비론증,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게 유추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폭포가 그 본질을 깨뜨리고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을 비판하듯 사람들이 자연물의 수많은 본질들이 있는데 그걸 보존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야. 그게 나는 안타깝다는 거야. 비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태초에 자연이 부여한 게 본질이겠지. 물은 흐르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자, 다음 폭포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물하랴. 얘들아, 허물한다는 건 탓하다는 겁니다. 저는 폭포여니까 일단 이거 목적조사네. 분호법이고.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네. 그러면 요 대목 한정 폭포는 청자가 되겠네. 저 그리고 너를 보면 있잖아. 너가 폭포일 거 아니야, 그쵸? 너는 인칭대명사. 폭포는 사람 아닌데 왜 인칭대명사 썼지? 왜냐면 의인법이니까. 무엇을 허물하랴? 허물할 게 없다. 서리법까지. 이 대목에서 체크할 게 되게 많다, 그죠? 마침내 감개하려 기록하였다. 그래, 왜 기록한 겁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 본질을 벗어나면 개탄하고 좀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글을 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1번은) 3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디귿이죠. 디귿이 눈으로 둘러보니 두 눈이 분주하고 손으로 가리키니 두 손이 결을 얻고 입으로 말을 한즉 입 하나로 어이하리 이 부분입니다. 디귿 3번 보면 풍경을 감상하는 네 행위들을 나열하여. 그래, 눈, 손 이런 것들 말 자신이 바라본 풍경의 다양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답은 5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내용일치입니다. 사실 현대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형이야. 왜냐면 내용판만 하면 쉽거든.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다이렉트로는 물살이 너무 거세서 갈 수가 없고 T는 물이 너무 많아서 삥 돌아간 뒤에 원류를 건너고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폭포를 끼고 암석 위에 올라가서 폭포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원류를 건넌 후에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이제 보기 안에 있는 본문이 B야. 이 B도 작가가 금강산을 유람하는 모습을 그냥 다른 작품에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A와 보기에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 답은 4번입니다. A는 여정 중 일행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지. B는 일행이 백탑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치 않는 자는 남아있게 하고 골짜기 물을 따라 돌을 밟으며 갔다. 원치 않는 자가 남았다는 말은 있는데 그 이유는 없죠? 자, 4번 볼까요? 4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저다지도 영특한가? B는 어찌 그리 미혹한가? 자, A는 미륵봉이었나? 그걸 감탄하는 모습이었고 B는 이 본질을 흐리는 걸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교술갈래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술갈래는 뭐라고? 경험 깨달음. 그것만 알면 돼.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번 답은 5번입니다. 자, 봐봐. 바에서 바라본 풍경이 듣던 것과 다르다며 백탑은 이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나에서 물의 성질에 대해 생각하며 폭포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지녔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은 어디가 거슬려? 새롭게 인식한 것은이 거슬리지. 폭포 물의 속성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고 새롭게 인식한 거야? 아니야,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 아마 주간 책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잠깐 서주연, 홍재경, 강재희, 서연, 김하연, 미술, 김민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클리닉을 하고 귀가하셔야 합니다. 플러스 변재희, 김서연, 권문경, 니네 과제에 대한 커뮤니케이트처럼 해야 돼요. 권문경 어린이는 뭐라 그랬죠? 아까 막 과제 어쩌고 뭐라 했어가지고. 잘했어? 아, 그래? 너 알고 있어. 너 나가야 돼. 맞아, 태링이 30분. 플래닝 오긴 왔어요. 어? 플래닝 오긴 왔어요. 알았어. 근데 과제를 해야 돼. 어쨌든 그러면 문경이는 오늘 찍어보낼 수 있나요? 들어와. 다 있다니까. 너 뭐야? 당신? 서수령? 근데 왜 안 됐어? 좀 맵는데. 없던데 니 거? 표시도 안 돼 있던데? 쌤이 아까 나머지 뭐야 왜 안 써 있어? 수령 안 했다고? 서수령 하고 가. 서연이는? 하지 마라. 제이는 그럼 오늘까지 보내. 얼마 안 남았어. 이경이는 그럼 이지참인 거구나. 좋아. 야, 니네 필기 좀 나한테 보내줘. 왜 나한테 비밀로 하는 거야? 서운하지. 야, 소아, 그 나는 바보 상자 만지고 있는 애들? 미쳤어? 미쳤니?